급등주 시그널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잡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지주사 관련해서 이슈가 떴고요. 네. 수산 관련해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관련된 종목들은 또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먼저 지주사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네. 야당에서도 이제는 좀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상승 흐름 제대로 좀 이끌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지주사를 제가 몇 개 뽑아온 이유가 네. 3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홀딩스 관련주들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3법 개정이 되면 왜 이렇게 지주사들이 올라가는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요.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지주사들이 계열사들은 매출이 좋은데 지주사 안으로 매출을 땡기면서 배당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너에 대한 이익만 갖고 갔다고 하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돈들을 배당으로 주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네. 아마도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또 해외처럼 증시에 모든 돈들이 증시 쪽으로 오면서 배당도 받아가고 중장기적인 투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요. 아마도 이제 주식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홀딩 하라고 해서 홀딩스인지 이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확인할 종목은 바로 원익홀딩스 되겠습니다. 일단 원익홀딩스 보면 양음양 패턴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양음양 패턴 나오면서 지금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도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상법이 이제 곧 개정이 되면 네.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 조정을 줬어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홀딩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또 시행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급등해 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항상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던 그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이렇게 네. 움직여줘요. 그런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이미 과거에 대선주로서 움직였습니다. 대선 정책주로 움직였다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주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줬고 지금 현 구간에 늘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는 건 그날 당일 이슈 종목들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엔 장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인데 원익홀딩스는 AI 수요 확대로 지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5,400원 가족 지킴선 보고 6,200원을 돌파하면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5,400원 가족 지킴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홀딩스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400원 이상에서 살짝의 음봉 준 다음에 양음양 패턴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풍산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홀딩스 지주사 하면 밑에 뭐 정말 좋은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엄마와 아들로 친다면 좋은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죠. 이것도 이제 풍산이 자회사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풍산홀딩스는 자회사가 풍산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익홀딩스도요. 상장사 중에 원익-P&E, 원익머티리얼즈 등 대주주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풍산도 똑같이 우리 최근에 풍산 주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주가의 흐름에 호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정말 조정 없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도 시장이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 풍산홀딩스 보면요. 조정이 아주 짧고 그대로 불기둥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장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길 좀 바라고 있는데 일단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방산주 관련 이슈로 인해서 풍산이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포인트를 보는 이유는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이 되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많은데
배당을 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산홀딩스도 47,000원 가족지킴선 꼭 지키셔야 돼요. 47,000원 이탈하면 손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52,000원 돌파하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네. 풍산홀딩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은 하림지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홀딩스가 아니라 이제 지주다라고 확실하게 지주사 이름을 좀 쓴 것 같은데 네. 하림지주. 아, 이것도 정말 최근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최근에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 네. 쉬지 않고 재차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상승하다가 조정 줄 것 같은데 조정을 안 줘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증시가 조정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조정을 주지 않고 그대로 튀고 갔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하림 지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하림 그리고 팜스코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대주주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도대체 상법 개정이 뭔데? 왜 상법 개정이 뭔데 지금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느냐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장되어 있는 홀딩스라든지 지주사 자회사에 지금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실적이 좋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처럼 이렇게 지주사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서 아마 상법 개정 시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요. 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옆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밀림 없이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림지주도 9,500원 가족지킴선 우리가 늘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9,500원 가족지킴선 지키시고 1,500원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골프존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자회사 골프존이 네. 최근에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좀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업황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홀딩스는 정말 좀 잘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지금 이제 경쟁업체가 이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네. 골프존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시스템상 보면 4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막 확장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 구간대 상승을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지주사보다는 좀 약하죠? 네.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골프존 홀딩스도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대장주의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 보면서 테마주를 펼쳐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골프존 홀딩스는 5,500원 가족지킴선 5,900원 돌파 시에 상승할 수 있다. 단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장주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강한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주식 일부는 정이 있는 방송입니다. 정하면 오리온 홀딩스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오리온 홀딩스. 자, 역시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거래량 줄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주다 보니 재차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이 있어서 그런지 네. 정말 이 주가의 흐름이 깔끔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수급을 관리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점고점에 대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따라서 오디온 홀딩스는요, 상장사 오리온의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도 상법 개정에 의해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2,000원 가족지킴선 24,000원 돌파 시에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고점을 돌파하면 장타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부딪히고 내려오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처음으로 살펴본 급등주 시그널, 바로 지주사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에서 홀딩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볼 섹터, 바로 수산 관련된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북한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네. 자, 이건 근데 정말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좀 안타까워해야 할지, 항상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이야기하는 코로나19 관련주처럼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주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핵 오염수를 흘려보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산주들이 상승을 해줘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오염수가 나오면 수산주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식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예전에 일본에서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오염수를 이제 방수했을 때 네. 관련된 수산업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산에 대한 제품들이 약간 희소성이 있고 또 네.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상승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산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혹시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오염수에 대한 사실이 팩트화돼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사조씨푸드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나 하면 음봉을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 이 사조씨푸드는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조씨푸드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음봉을 기다리고 만약에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드리면 네. 제가 이 음봉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가족지킴선을 이렇게 8,500원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음봉인데 이 과거의 흐름처럼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 위에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매수 급소예요. 5일선 이탈을 하면 그거는 단기 추세가 깨진 건데, 만약에 이 사조씨푸드가 5일선 위에서 음봉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음봉에서 양봉 전환해서 치고 가는 모습이면 매수 급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5일선 위에서 양음양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이 급등주들은요, 잡히면 내 거, 안 잡히면 네 거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부분 아시면서 사조씨푸드는 너무나 이제 갭이 있으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을 삼으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사조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조씨푸드보다는 힘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사조산업은 제가 이 수산업종, 이게 제가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방송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시청자분들께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 사조산업, 이거는 지주사 종목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종목 선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네. 픽 종목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핵 오염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주사의 역할을 해주는데, 사조산업은요, 여러분들 사조씨푸드 그리고 사조동아원 그리고 이렇게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옆으로 횡보해 주는데 밀림이 없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음봉이 나타났죠. 여기서 보면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야, 이거 매도 음봉 나왔으니까 매도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없었어요. 매도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오히려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면 저 위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6만 1,0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꼭 지키시고, 아마 6만 8,000원 돌파하면 추세 형태, 급등 형태로 갈 수도 있는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제가 사조산업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사조 하니까 나도 이거 사조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동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동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참치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지켜보면 네. 역시나 돌파름이 나왔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하시는 돌파름이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못 견뎠을 겁니다. 와, 이때는 정말 그렇죠. 위쪽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이 음봉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진짜? 감당 못하죠. 개인이면 못하죠. 네. 그래서 감당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매일 월요일부터 그렇죠. 금요일까지 네. 우리 7시부터 8시까지 진짜 주식을 보셔야 감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에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동원산업도요. 현 구간에서 4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죠. 네. 산업, 지주사에 대한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수산, 오염수에 대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이거 정말 시장만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 동원산업도요. 지금 보면 48,000원 돌파 지키면 유지가 되고 5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신라교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하단에서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이다 돌파름이 좀 나왔거든요. 네. 관련해서 지켜보신 거겠죠. 제가 정말 엑기스만 갖고 와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이 신라교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교역을 검색을 해보시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로 나와요. 그러나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오염수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매번 얘기했듯이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음봉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상승하고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급등주를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주는 방송은요. 저희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확인하고 보시고 또 보시길 바라시겠고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아마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흘려 보냈을지 모르는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 오염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양음양 패턴에 제대로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첫째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양음양의 흐름을 얘기하고 5일선 키스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5일선 키스를 한번 하고 음봉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5일선 키스를 하고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지만 이탈한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와도 5일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12,900원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치고 가면 그거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치고 갈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양음양을 했지만 5일선 키스 기법과 활용하면 5일선 위에 있을 때 음봉은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음봉이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네. 하나 저는 발견한 게 양음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네, 그렇죠. 내일 살짝 음봉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공감표에 한 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급등주 시그널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케어젠 역시나 최근 흐름
종고점 돌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어렵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움직여줍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재료가 살아있다거든요.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는 신사업하고 새로운 이제 그 호재로 인해서 우리가 원구간에 같이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거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어도 네.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준다. 늘 말씀드리지만 5일선 키스 기법을 하고 5일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케어젠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36,900원 정고점 어떻게 돌파하는지 네.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뷰할 종목은 원익홀딩스를 봤다면 원익도 봐줘야겠죠. 지난번에 원익 들고 온 이후에 네. 정말 오늘 대박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양음양 패턴 뒤에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5일선을 돌파하고 양음양이 나왔는데 결국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에 파동에서도 네.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매번 여러분들께 이슈 종목들을 체크하고 공부해 드리잖아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5일선 이탈했다 그러면 그 종목은 개인 이슈가 없거나 수급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떨어뜨리고 이렇게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자산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5일선 키스 기법과 양음양에 대한 포인트. 양음양에서 음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그 다음 날 또 음봉에서 양전하는 그 포인트가 매수 급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종목에 대한 이슈도 보고 매매 기법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은 우수 AMS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오늘 또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고점을 좀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 주었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어려운 구간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 이제 그동안의 관세로 인해서 대형 완성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제 현대차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주들이 상승하는 건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 구간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은 오히려 급등에 대한 정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런 종목들은요. 끼를 더 부리고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3,500원이 지지가 되는 종가 기준상에서 지지가 되고 그대로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3,700원 돌파 시 급등형이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종가가 3,705원이에요. 따라서 급등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서 우수 AMS는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섹터와 함께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슈퍼개미 인사이트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바라보는 시장의 눈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는 건 우리가 처음에도 시그널에서 나왔던 지주사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홀딩스와는 다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 SK, GS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약간 급등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네. 급등기가 있는 테마성 있는 지주사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전통 지주사예요. 그래서 한화, SK, GS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저는 지금 시장이 3,300을 넘어서 3,500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시 환경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와 SK와 GS가요. 회사에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은데 배당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들에서 돈을 막 벌어서 이 지주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잉여를 하는데 막 주는데 네. 그 돈을 풀지 않는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을 바꾸면 투자자들이 배당도 받고 또 주가에 대한 관심도 상승을 해버리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주식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임을 보시고 이 지주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하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하라는 종목은 이 종목 내 계좌에 없으면 진짜 화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주사 관련해서 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회사격인 종목들 좀 이따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살짝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슈팅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고점을 돌파했고 저는 이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을 이끌어갔어요. 저는 조정으로 살짝 봤는데 이러한 흐름 때문에 시장에 돈들이 계속 모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윗꼬리를 달면서 네. 시장의 지수가 살짝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화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8,000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갔지만 이 월 차트라든지 장기 차트에서 흐름을 보면 여전히 정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요. 목표가를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하나에 대한 회사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아시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가족 지킴선 98,000원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3,300을 넘어서 3,500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에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주고 그동안 상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배당을 안 주고 그냥 들고 있어도 회사가 주가가 상승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올라가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시장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주도주가 어디에서 펼쳐질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가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 지주사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도 확 달아올랐는데 지주사들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도 살짝 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정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네. 한 번 추세가 한 번으로 끝나고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 추세를 이어서 가요. SK도 뭐 뻔히 아시겠지만 SK텔레콤도 자회사고 자회사가요 무려 약간의 이제 종속회사로 따졌을 때 649개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도 20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SK 이후에 GS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흐름도 역시나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 네. 보면 GS나 뭐 에너지, 뭐 주유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시장이 이대로 꺾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랬는데 너무나 강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지주사에 대한 흐름이 여기에서 음봉으로 장대 음봉 나올 것 같아요?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치고 갔죠. 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4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네. 이거는 왜냐하면 악재가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46,000원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탈하지 않으면 정고점을 넘어서 6월 17일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지주 상법 개정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크라운 혜태 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방송이 또 급등 관련된 종목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대형주를 살펴봤다면 이렇게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급등 형태입니다. 패턴도 너무나 급등 형태고 보신 바와 같이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거래량 돈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5일선 키스를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정고점을 시원하게 뚫었다.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결국에 상법 개정입니다. 네. 이 상법 개정이 우리 시장에 체질 변화를 줄 만큼 큰 호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유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왜 3,300까지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일단 단기 조정을 줄 거라고 여러분들께 일단은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살펴봐드리겠지만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봤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이 결코 조정 자체가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추세에 대한 흐름을 같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령 파트너의 인사이트 시장을 보는 눈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거는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낸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 주었다면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쉬어가는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등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비율을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번에부터 한 며칠 동안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사면 안 된다.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종목들이 꺾일 거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고 꺾이면서 시장이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돈들이 떠나지 않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늘었죠. 이 종목들이 빠지면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들에 돈이 몰리고 이것들이 빠지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승장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상승장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길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윗꼬리 달면서 쉬어감. 그리고 오늘은 정말 들고 계신 분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일로 와서 잠 보세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왜 우리 방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에서 저점 매수 안 돼요. 보유 의견이지만 신규 매수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봐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오늘 이렇게 5일선을 키스를 반대로 파랗게 질리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고 하면 결국에 SK 하이닉스하고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조방원에서 살짝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끌고 내려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고점을 돌파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갈까요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저점을 논하면 안 되고요. 정고점 돌파할 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슈들은 좀 살아있지만 슬금슬금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살펴봤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정고점 돌파해야 된다. 이거는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돈들이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환매가 있을 때 잠깐 동안에는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약간 색다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로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법 개정 수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쉬어감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게 상법 개정이 있어서 보통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요. 두산은 이미 다른 재료로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5일선을 이탈을 했고 또 딱 20선에 걸쳐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60만 7천 원을 지지를 해줘서 반등을 해주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격 60만 7천 원 이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법 개정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두산이 네. 두산그룹주들이 조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속상하시더라도 그래도 다행인 게 하락장이 아니라 순환매 장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짜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간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뭔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산도 살짝 전고점 돌파하는 걸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장에 하락하고 있다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지켜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나 힘든 구간을 좀 지났는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드리는 지금 주가의 흐름이 네.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지주사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2차 전지 이슈에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또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돈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좀 높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흔들림이 있다. 지금 이 주가의 흐름 보면요.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은요. 20만 6천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이 20만 6천 원이고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의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바로 LG화학도 바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심재욱 앵커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미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나와갖고 종목 체크하는 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아우, 당연하죠.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이라고 했는데 20만 5천 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LG화학이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오늘 8%나 올라가면서 23만 원이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따라서 LG화학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LG전자도 바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G전자의 흐름도 현 구간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LG전자도 7만 3천 원 지지되면 네.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7만 7천 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